자,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의 별로 좋지 않았던 새벽이 있었는데, 물론 뭐 결과들은 나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쉽게도 다 뛰지 못했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위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는 새벽에 리그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코번트리 시티, 그러니까 2부 리그에 있는 팀인데 코번트리 시티와 붙어서 진땀승 2대1 역전승을 거뒀고요. 이날 토트넘은 뭐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사실상 1.8군이라고 봐도 무방했고 주전이라고 할 만한 선수는 뭐 솔랑케, 그다음에 우도기, 뭐 끼자면 벤탄쿠르까지 이 정도가 주전이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로테이션을 돌린 그런 스쿼드였다. 그렇죠. 센터백 한 자리에 뭐 벤데비트 쓰고 뭐 이 정도로 많이 돌렸는데, 그래도 예전에 로테이션 하면 진짜 완전 2군급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물론 우리는 현재까지 그 기량에 불만족하고 있지만 아무튼 팀에선 기대주로 사온 오도베르 같은 선수들이 이제 원래 스타인 베르너 같은 선수들이 말씀하신 그 1.8군에 들어있는 걸 보면서 스쿼드가 좀 두꺼워지긴 했다. 애매하게 두꺼워서 문제지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오도베르가 전반 18분에 경합중 부상을 당해서 그쵸. 브레넌 존슨과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로테이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전급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로테이션을 돌리면은 당연히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인데 그걸 감안해도 심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경기를 봤는데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못했다. 그나마 전반전은 뭐 경기력은 안 좋았지만 실적상으로 그게 어떤 나쁜 결과로 이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넘어갔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전반전에 슛이 0이었어요. 그렇죠. 점유율이 70% 넘는데 슛이 0이다. 그렇죠. 반대로 코번트리는 슈팅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맞습니다. 상황에서 유효 슈팅도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토트넘이 항상 이번 시즌 비롯해서 지난 시즌 뭐 포스테코글럼도 부임하고서 나왔던 계속된 단점이 드러난 건데 점유율은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도는 못하는 거죠. 경기를. 사실상 상대가 의도한 대로 경기를 풀어나갔고 토트넘이 그걸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게 전반 그리고 후반 막판까지를 요약하는 그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점유율이라는 게 안 좋은 지표일 경우가 많아요. 그 높은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감독들도 있었지만, 예전 바르셀로나는 당연히 그랬고 과거에 꽤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감독 별로 없거든요. 높은 점유율보다는 살짝 앞서는 점유율, 한 55%, 이 정도가 베스트인 감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감독이 축구를 하는데 70%가 됐다? 이거는 공을 앞으로 못 보냈다는 뜻입니다. 공이 뒤에서 많이 머물렀다, 트랜지션이 느려졌다, 득점 기회를 못 만들게 되었다, 보통 이런 뜻이거든요. 되게 안 좋은 지표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기가 전형적으로 70%라는 건 나쁜 뜻이다 라는 경기였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원래 포스코글로 감독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공을 앞으로 빨리 보내라, 그렇게 전방 숫자도 많이 놓고 빌드업도 좀 뒤쪽에 숫자 덜 두고 하고 모험적으로 해라, 이런 성향인데, 근데 골은 못 넣고 점유율만 높아지고 있어. 이러면 경기 운영을 하면서 자, 우리 좀 안정적으로 하자, 쟤네 수비블록이 생각보다 두껍고 쟤네가 우리 빌드업을 잘 방해해서 공이 잘 못 나가네, 자 일단 뒤로 돌려,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전력을 짜가지고 후반전에 변화를 줄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엔지 감독님 어떻게 했다? 미동도 안 해. 돌붙여. 돌붙여 스타일로 이렇게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상을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전반전이 끝났고, 그렇죠. 후반전 시작할 때 오히려 상대가 더욱더 좀 빌드업 단계부터 끊는 장면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코멘트리가 겨우 막아내서 뒤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프라인쯤에서 끊어가지고 토트넘을 직접 위협하는 빠른 역습이 많아집니다. 그거를 연거푸 여러 번 허용하다가 하나 먹은 거지 진짜 운 없게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실점 시점까지가 코멘트리가 슛이 8개, 토트넘이 1개? 뭐 이랬을 겁니다. 이게 코번트리 이 슈팅 지표를 보면은 딱 알 수 있는데 후반에만 11번 허용했거든요, 슈팅을. 이 말인즉 코번트리가 운 좋게, 말씀하신 대로 운 좋게 넣은 게 아니라 계속 공격하다가 하나가 드디어 들어간 거에 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코번트리 공격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코번트리의 공격 작업은 하프라인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해서 이 토트넘의 빌드업을 끊어낸 다음에 빠른 역습으로 뒷공간을 노린다. 그렇죠. 이거였는데 이거는 토트넘을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토트넘을 노리는 모든 팀들이 하는 전략이었거든요. 똑같은 전략을 2부 리그 팀이 사용해서 성공을 거뒀다. 이거는
토트넘 전술이 이미 다 파회가 됐다.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뭐 아무튼 토트넘이 그 체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공격진에 솔랑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존슨도 일찍 교체 들어가서 베르너, 뭐 존슨, 솔랑케 뭐 이런 식이면 사실 공격진은 준 1군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들이 개인 기량으로든 무브먼트로든 아무것도 못 만들고 거의 뭐 잠수, 거의 뭐 닌자 모드였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웠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토트넘이 사실은 변화를 주긴 줬어요. 그래서 우도기가 빠지고 제드 스펜스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체력 안배였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전술적인 거나 부상이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체력 좀 쌩쌩한 스펜스가 들어왔고 그래도 안 되니까 손흥민, 메디슨을 넣었는데 손흥민, 메디슨이 들어오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점, 역습의 실점이 나면서 사실 경기가 많이 꼬였습니다. 예. 그 아산테 선수한테 선제골을 먹힌 상황이었는데 예, 토트넘이 그 코번트리 골키퍼의 롱킥을 끊어내자 강한 압박으로 실수를 유도를 했고요. 공을 끄는 시점에서 10초 동안 단 9번의 터치로 만들어낸 간결한 역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 토트넘의 오른쪽 수비 지역이 뚫렸단 말이에요. 근데 뚫렸는데 이 10초 동안 토트넘의 오른쪽을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크로스 상황에서 중앙에 있는 수비가 잘 됐어야 되는데 이 뒤에서 세도하는 아산테를 벤 데이비스와 우도기가 모두 놓치면서 결국에는 선제골을 내준 상황이었고 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오른쪽 수비가 적어도 커버가 한 명은 갔어야 됐고 왜냐면은 또 중원에서 상대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미 뒤에서 미드필더가 따라잡고 있었거든요. 그 선수를. 그러면 적어도 이 토트넘 오른쪽에 있는 상대 선수를 막기 위해서 한 명쯤은 좀 따라갔어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를 하다가 결국에 크로스를 허용하고 골까지 내줬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시즌 토트넘이 계속해서 지적받는 수비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런 선제 실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한테 속공을 내줄 수밖에 없는 류의 전술을 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어한다? 평소에는 반더벤이랑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개인 능력,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똥꼬쇼로 그렇죠. 겨우겨우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없으면 드라구신이 뭐 개인적으로 막은 장면도 많거든요. 벤 데이비스도 열심히 잘해준 장면들도 많지만 결국엔 한 번 뚫리면 한 골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런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질 뻔한 거죠. 그래서 수비 전술의 문제, 상대 속공 저지 전술의 전략이 좀 부재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사실 체급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가 강한 압박으로 나왔기 때문에 1부 리그 팀과 2부 리그 팀 평균적인 체력 1부 리그 팀이 좋죠. 그렇죠. 1부 리그 팀은 로테이션도 많이 돌릴 수 있어서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는 능력치뿐 아니라 체력 비축도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후반에 교체로 투입한 선수들의 질도 높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압박 빠른 공격을 반복하던 상대 코번트리의 발이 좀 무뎌지고 전반적인 페이스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까 들어간 손흥민, 메디슨이 사실 엄청난 걸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선발 선수들보다는 훨씬 공을 잘 순환시켜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생겼죠. 그 상황에서 결국에 동점골까지 나온 건데 스펜스가 이제 왼쪽으로 전진하고 백패스를 한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했고요. 그 상황에서 공이 순환이 되면서 클루셉스키한테 공이 전달이 됐고 클루셉스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스펜스를 보고 패스를 해서 스펜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스펜스의 토트넘 데뷔 골이었고요. 다시 한번 나오는 윙어와 공격수들이 미끼 역할만 해주고 풀백이 넣는 슛은 풀백이 한다. 큰일은 풀백이 한다 축구. 포로 오늘 없어? 오늘 내 차례인가? 이런 느낌으로 스펜서가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좋지만 사실 그동안 몇 경기의 과정을 아는 입장에서는 또 풀백이야? 솔직히 이 생각 들긴 했거든요. 하지만 뭐 당연히 넣는 게 더 좋죠. 약간의 좀 그런 의아한 마음은 있지만 넣는 게 좋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그래도 공격수가 골인을 넣었는데 코번트리 시티의 공을 하프라인 부근에서 뺏었고 벤탕푸르가 오른쪽에서 쇄도하는 존슨을 향해 정확히 패스했고 존슨이 골키퍼를 살짝 넘기는 슈팅을 통해서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이것도 존슨이 진짜 완전 닌자였어요. 토트넘이 뭐 일부러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서는 패스를 순환시키는 작업조차 거의 안 하고
거의 왼쪽에서만 공 돌렸거든요. 예. 존슨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 근데 한 번 보이더니 한 골 넣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존슨의 장기가 한 번 나왔다. 음. 사실 존슨의 장기라고 하면 결국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일 텐데 이 공격이 이 경기 중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마지막에 나오면서 토트넘이 승리는 거뒀다. 하지만 이번 시즌 혹은 지난 시즌 중후반부부터 내내 지적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의 단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경기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전이 아니라서 그랬다? 아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주전도 똑같기 때문이다. 예,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날 중원 구성 공을 순환시키고 전진시킬 때 중요한 게 중원 구성이라면 벤탄쿠르, 파페사르 주전급이거든요. 주전이 아니라고 할 선수 베리발 정도 있는데 베리발은 오히려 이날 그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전 비주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포스코글 감독의 단점 원래는 이제 뒷공간은 취약하지만 화끈하게 골은 잘 넣는다 했는데 요즘에는 화끈하지가 못하다가 더해지니까 이제 단점과 단점만 있는 그쵸. 장단점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확실히 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날은 좀 그런 단점이 많이 나온 경기였습니다. 예. 다가오는 경기가 브렌트퍼드전이에요? 예. 다가오는 경기가 브렌트퍼드전인데 브렌트퍼드 역시 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워낙 그 상대 맞춤 전략을 잘 짜오는 감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상대로 똑같은 대응책을 들고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브렌트퍼드 자체 색깔도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또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브렌트퍼드 특히나 상대의 맞춤 전술을 잘 사용하는 이런 브렌트퍼드를 상대로도 똑같은 전술로 일관을 하다가 안 좋은 결과까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경질에 대한 그런 압박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뭐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손흥민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 투입이 됐는데 공이 원체 순환이 안 되니까 이론상은 손흥민이 솔랑키에와 바뀐 거라서 최전방으로 들어갔나 싶었는데 전방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고요. 측면 뭐 중앙 뒤쪽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공을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결고리 역할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약간 좀 박지성 모드. 또다시 희생하는 손흥민.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고 말았는데 아무튼 뭐 그 결과 팀이 역전승을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투입은 성공하긴 했다. 손흥민 선수가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만 조연을 어쩔 수 없이 했다기보다는 이번에 자처한 팀에 기여한 그런 경기에 가깝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그 풋볼 런던의 평점이 되는 걸 보면은 공격진을 막 2점, 4점, 4점 이렇게 주고 수비진, 풀백, 미드필더 이런 쪽은 그래도 5, 6, 7 이렇게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공감이 안 돼요. 공격수들이 아무것도 못한 건 맞는데 공격진까지 공이 안 갔어요. 애초에 공이 안 갔는데 그런 평가를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박하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빌드업하다 끊겨가지고 역습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그럼 빌드업에 주체였던 사람들도 평가가 낮아져야지. 근데 이제 골키퍼 엄청 낮게 주고 공격진 낮게 주고 풀백 미드필더 괜찮았단 말이에요. 저는 빌드업이 문제였지 마무리 단계가 문제였던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슛이 안 나왔다는 게 빌드업이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드업을 담당했던 사람들부터 다 같이 평점이 낮아야만 하는 그런 경기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풋볼 런던이나 영국 매체들은 잘 안 하지만 다른 나라 매체들은 감독한테도 평점을 주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제일 그것도 애매해. 왜냐하면 교체 카드가 결국 먹혔으니까. 교체 투입된 선수 2명이 넣었거든요. 그것만 보면 용병술 승리 같아요. 그런 경기에서 감독을 낮게 주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자충수를 자기가 두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겨우겨우 뒤집은 온몸 비틀기였기 때문에 누군가 낮아야 한다면 이 경기는 감독 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빌드업이 안 되는데 빌드업 구조를 물론 뭐 안 수정 안 하는 거 우리 원래 알지만 결코 수정하지 않더라고.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약간 역전승 어떤 스피릿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피릿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시즌에도 이런 막판 극적인 승리가 많지 않았냐. 초반 10경기에서 8승 2무과 하면서 지난 시즌 선두 달릴 때 많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모습이 돌아왔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는데 글쎄요. 근데 그 2골을 넣기 전에 약 80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데 코벤트리한테 불의의 사고로 먹힌 게 아니고 경기력으로 밀려서 한 골밖에 안 먹힌 게 다행인
그런 경기를 했다는 걸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코번트리는 지난 시즌 FA컵에서 뭐 맨유 상대로도 4강에서 거의 뭐 무승부 3대3 막 이렇게 4대3 이렇게 갈 만큼 그게 코벤트리구나. 네, 컵 네. 경기에서 강한 팀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부 리그 팀이고 그 다음에 토트넘 정도의 어떤 명성 혹은 뭐 체급 이 정도 되는 팀이라면은 사실 상대 대응만 잘 했어도 대응 전술만 잘 했어도 이기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먼트리 상대로 이렇게 진땀승을 거뒀다는 거는 토트넘 전술에 그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학 같은 게 대표적으로 비교적 상대가 약하니까 뭐 챔피언십에서 또 많이 붙어본 아치그레이라든지 예. 또 이제 그 오드베르처럼 그동안 좀 욕먹었던 선수들이 이런 경기에서 잘하고 반등의 기회로 삼는 거거든요. 예. 경기 내내 진짜 눈빛이 흔들리더라고. 빌드업 해야 되는 아치그레이는 공줄 데가 없다. 나 어떡하냐. 그리고 오드베르는 그냥 쫄아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부수적인 효과를 못 누린 게 또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결국은 해준 선수들이 뭐 익히 알던 원래 해주던 뭐 클루세스키, 예. 존슨 이런 선수들이 해준 거지 새로운 사람이 해주면서 분위기를 바꾸질 못했다.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